지금은 노래는 물론 곡을 쓰고 밴드를 지휘하는 실력파 여성 뮤지션이 제법 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 싱어송라이터를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음악에 관한 한 여성의 존재 영역은 어디까지나 가수에 머물렀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1984년 데뷔한 가수 이선희조차 여자가 어떻게 작곡을 하나 라는 편견 때문에 1996년에 와서야 자신이 작곡한 곡을 앨범에 실으며 본격적인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자 가수가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마저 신기하게 생각하여 장덕, 정수라, 이선희와 함께 여자 가수 바지 삼총사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런 시절에 가수 장덕은 대한민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 작사가, 음반 프로듀서로서 당시 대한민국 음악계의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음악의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5살 위 오빠인 장현과 함께 현이와 덕이라는 이름으로 낸 첫 앨범에는 장덕 작사 작곡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가요계의 풍토로는 거의 보기 힘들었던 여자가 곡을 쓰고 노래하는 이런 재능은 언론과 팬들의 경이감을 자극하면서 천재소녀라는 찬사를 가져왔습니다. 현이와 덕이는 그해 순진한 아이, 꼬마 인형, 소녀와 가로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남매 듀오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때 장덕의 나이는 겨우 16살의 여고생이었으며 이 곡들 상당수가 그녀가 더 어렸을 적인 중학교 때 작곡을 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진미령과 이은하, 양하영, 임병수, 김범용 등 7,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여러 가수들의 히트곡들을 작곡해 주었던 천재 작곡가였습니다. 여성 작곡가가 거의 전무했던 70년대, 여성 작곡가 1호로서 당대의 많은 히트곡들을 작곡해서 큰 명성을 쌓았던 장덕은 작곡과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도 매우 돋보였습니다. 그 덕에 10여 편의 하이틴 영화의 주연과 조연으로 출연하며 영화배우로도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찍이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에 미모까지 겸비하였던 장덕.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의 인생은 유복하거나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수 장덕, 1961년 출생으로 1남 1녀 중 둘째인 그녀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장덕의 아버지인 장규상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첼리스트였고 어머니는 서양 화가였습니다. 장덕의 집안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예술가의 집안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족도 잠시 장덕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 그녀의 부모는 이혼을 했고 장덕은 아버지를 따라 도봉산 아래 작은 사찰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장덕의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동양 철학에 깊이 빠져 있었기에 어린 장덕은 남의 집 가정교사로 일하던 오빠가 귀가할 때까지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기타를 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첼로, 피아노, 그림, 글짓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장덕.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우했던 가정 환경 덕분인지 그녀가 만든 곡들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둡고 쓸쓸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세작인 소녀와 가로등만 해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감수성이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노래에 깊게 배어 있습니다. 장덕은 사춘기가 되면서 더욱 우울해하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으로 가출을 하는가 하면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은 딸을 위해 오빠와 함께 드래곤 레츠라는 듀엣을 결성해 미 8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었습니다. 이 덕분에 이후 그녀는 오빠와 함께 현이와 덕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대중가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로서 성공을 하여 스타가 된 이후에도 그녀의 마음속 그늘은 여전했습니다. 남몰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그녀. 아버지의 재혼을 계기로 또 한 번 극단적인 시도를 하여 소동을 일으켰던 그녀는 결국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1979년 말
국내 활동을 모두 접고 미국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 도망치듯 태평양을 건너고 맙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서 지내던 장덕, 자신을 살뜰히 돌봐주던 한 재미교포와 결혼하여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그녀의 마음엔 지독한 외로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생활을 잊지 못한 그녀는 2년여의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가수로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공백 기간을 가졌던 여가수에게 복귀란 좀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3년간 1,000만 원이라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서라벌 레코드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날 찾지 말아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등의 노래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만 음반의 반응은 예전과 달리 미적지근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잊혀져 버린 자신의 현실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장덕. 시리에 빠진 그녀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끊고 자신의 자취방에 틀어박혀 외로움을 곱씹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기타를 치던 그때처럼 말이죠. 이런 동생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게 된 그녀의 오빠 장현이 동생을 보러 울산에서 올라와 다시 현이와 덕이를 재결성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재결성을 한 두 남매. 그 유명한 곡 너 나 좋아해를 발표하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제2기의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솔로 가수로 독립하여 님 떠난 후를 발표하여 연속 히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음악적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가수 이은하가 부른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 곡 역시 장덕이 만든 노래였습니다. 가수로의 복귀에 성공한 장덕.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사나 싶었는데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인 장현. 언제부터인지 혓바닥에 혓바늘 같은 것이 돋아났고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보니 설암, 3기라는 것. 의사는 장현에게 혀의 절반을 자르면 5년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장현은 수술을 하면 말을 할 수 없고 노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수술을 거부하고 자가요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장덕은 신곡을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KBS 신년 특집 드라마 구리반지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오빠 장현이 설암으로 쓰러지게 되자 예정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오빠의 병간호를 하게 됩니다. 타고난 마음의 그늘을 가지고 있었던 장덕. 자신의 오빠가 자신의 가수 활동을 돌봐주다 과로로 설암에 걸렸다는 죄책감과 이혼 후 홀로 살아가게 되면서 겪는 외로움, 거기에 몸져놓은 오빠를 대신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오빠의 병간호를 하느라 생긴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몹시 괴로워했던 그녀. 결국 그녀는 1990년 2월 4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택에서 29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장덕이 수면제를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당시 장덕이 먹고 있던 수면제 그리고 감기 때문에 먹고 있었던 기관 확장제, 이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으면서 두 약이 섞이면서 상승작용으로 인한 쇼크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천재 가수 장덕. 그녀의 장례식에는 그녀와 음악적 교분을 나누었던 50여 명의 가수들이 참석해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동료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와 미발표곡을 포함한 6호 앨범을 발표하는가 하면 가수 이선희 씨는 자신의 시집에 장덕의 추모시를 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 천재 가수 장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하나뿐인 오빠이자 단짝이었던 장현은 동생의 죽음에 대해 극도로 슬퍼하였지만 설암으로 투병 중이라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그 슬픔을 말 대신 글로 대신하여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에 그도 동생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남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서 두 남매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